특별한 문학의 꽃 낭독반을 이수한 유순희입니다. 오늘은 명동백작 낭독 릴레이 세 번째 어두운 일요일에 병든 서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두운 일요일에 병든 서울. 신탁통치 결사 반대의 성난 함성과 고아 송진우 암살 사건은 해방되던 해 마지막 달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명동 거리도 긴장 속에 해를 보내고 해방 이듬해 봄을 맞이했다. 봄이 되자 다방 봉선화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 돈 때문이 아니고 애정 문제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거리에 나돌았다. 과거를 가진 애정 때문인지 현재 엉켜있는 애정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또 앞으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거리의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봉선화 다방 자리에서 몇 걸음 내려가 새로이 리버티라고 널찍하고 시원스러운 반 그릴 겸 티룸이 생겨 거리의 멋쟁이들을 욕했다. 이 집 주인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친구로 장사엔 도통한 사람인데다 중국 요리집 이상으로 재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이 집 손님의 태반은 장사꾼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상해, 중경, 만주에서 돌아온 동포들이 이 집을 찾아들었다. 이 집 주인과 기분이 통해서인지 어느 날이고 보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 속엔 자칭 항일투사, 광복군, 망명객, 또 장사꾼, 형형색색이었다. 그러면서도 종로거리의 정치적 색채와는 달리 문화적 색채가 농후한 게 특색이었다. 음악다방은 갑갑해 싫고 이런 그릴이 좋다고 하면서 그는 돈이 마련되면 문화사업을 한번 크게 해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차 한 잔 놓고 떠들다 마음 가볍게 나가고 또 들을 수 있는 시원스러운 티룸이기도 했다. 리버티 아래 길 건너 증권시장 근처 그전 바가 있던 자리에 사빌 다방이 문을 열었다. 이 다방엔 연극 영화인들이 드나들었다. 리버티가 있고 3일 다방이 있지만 봉선화를 잃어버린 문학인들에겐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아쉬운 대로 리버티에 들러보기는 하지만 식당에 앉아있는 기분이어서 오래 있을 수 없고 야가 빠진 명동 토박이들의 말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어디로 갈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땐 새로 단장한 중국 요리집으로 향했다. 지금의 유네스코 건물 자리에 중국 요리집 셋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이 세 집 가운데 중화정, 동순루를 제일 많이 드나들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중국 요리와 빼갈의 독한 맛은 그만이었다. 이보다 좀 뒤에 생긴 동해루는 자장면 맛이 좋기로 명동에서 제일이요 장안의 명물이기도 했다. 이 집엔 인천 친구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상해와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맛을 즐기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먹는데 줄이고 술에 줄인 사람들이 명동거리에서 이름난 집을 찾아다니며 해방의 덕과 맛을 톡톡히 즐기고 있었다. 어색하고도 초라한 국민복을 벗어던지고 멋진 넥타이에 신사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누볐다. 다방이고 술집이고 무엇이든 나라를 위해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들로 초만원이었다. 이러한 어느 날 명동 팥줄소 뒷골목길에 에덴이라는 명곡 다방이 새로 문을 열었다. 거리에서 나돌던 봉선화 손님들이 이 집으로 몰려들었다. 최영묵이라는 청년이 장사보다는 취미로 다방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귀염성이 있는 총각이었다. 손님을 위해 커피맛과 음악에 신경을 쓰고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주인이기도 했다. 이름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데? 무신론자이시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 좋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 이제는 정신과 생활의 에덴 동산을 이룩해야지요. 젊은 주인은 손님들 앞에서 슬기로운 꿈을 수놓고 있었다. 에덴 다방에서 동순루 배갈집으로 다시 에덴에서 제각기 떠들고 있을 때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오장언니가 창백한 얼굴로 에덴에 나타났다. 손에는 두툼한 노트를 쥐고 있었다. 몸에 해롭다고 병원에서 애출금지를 당하고 있으나
갑갑해 견딜 수 없어 뛰어나왔다고 하면서 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렸다. 술도 좀 마시고 싶은데. 되도록 고급 술을 마시는데 힘을 기울여 온 오장환이었다. 일정 때 그는 일본 도쿄에서 돌아와 관운동의 남만서방이라는 책가게를 내었다. 문학과 철학 서적이 전문이었고 절판, 한정판, 호화판, 진기본, 구해볼 수 없는 책, 구해보려 애쓰는 책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책방 정면 벽에는 이상의 자화상이 걸려 있었다. 이상이 살아있던 날 그와 함께 이상이 경영하던 제비, 쓰루, 무기라는 다방과 술집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정이 들어 이상이 마지막 서울을 탈출할 때 정표로 자기의 자화상 한 폭을 오장환에게 주고 간 것이다. 이상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 후 오장환은 서적을 개업하면서 옛 친구를 생각하고 그 자화상을 서점 정면 벽에 걸어 놓았다. 연필로 그린 것인데 머리는 무성한 잡초였고 수염은 깎지 않고 버려도 갈대밭 같아 손님들은 자화상 앞에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 시절의 오장환은 장사보다 더 멋을 부리고 노는 데 열중한 나머지 1년이 못 가 남만서방은 들판이 나고 오장환은 도쿄로 떠나버렸다. 지난날의 사치와 낭비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아직도 남아 해방된 오늘에도 그 병든 몸에 향내나는 좋은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다는 것이었다. 빼갈 맛을 보게 된 것도 과만한데 누가 말하자 빼갈은 좋은 안주가 있어야지. 독한 술은 안주가 좋아야 한다면서 오장환은 친구 몇을 동순으로 안내했다. 술보다도 안주를 많이 먹는 친구라 술을 마시고 있는지 안주를 먹고 있는지 분별키 어렵도록 그는 대식가였다. 그가 배갈 한 독구리를 거의 다 마시고 안주 3접시를 거뜬히 처리한 후에야 비로소 기운이 나는 듯. 일정 때 발표했던 시를 모아 책 한 권 내야 할 텐데 일정 때 헌사라는 시집을 낸 이후 나머지는 책으로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 휘나레라는 시 좋았지. 휘나레? 일정 때 조선일보가 총독 부의 탄압으로 폐간당할 때 마지막 폐간 후에 발표된 조시 말이야. 아, 좋았지. 그날 그 신문에 실린 그 시를 읽고 우리는 흥분해서 술을 마시며 악을 썼지. 이 바람에 오장환은 상기가 되어 가지고 온 노트에서 휘나레를 꺼내 그중 한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다. 내 슬픔이 임종하노라. 내 보람이 임종하노라. 영영 숨을 모으는 그의 머리맡에서 맨 먼저 눈을 가린다. 즐거이 부르던 내 노래 부를 수 없고 고운 얼굴 가리울 희디흰 장미 한 가지 손앞에 없어 외로움에 하자니 적시운 희고 쓸쓸한 날개를 펴 말없이 갈스에서 떠나가는 학. 오장환이 에덴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지난날의 명동 이야기를 비롯해서 해방 직후 입원 중인 대학병원에서 그가 써가지고 나와 군중 앞에서 읊조린 시 병든 서울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8.15의 감격은 누구에게도 눈물이 나도록 신명나고 벅찬 것이지만 이것을 글로 솔직히 표현해서 울린 것이 오장환의 병든 서울이었다. 명동 거리 술집에선 이 병든 서울이 누구의 입에서도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노래요. 벅찬 감동의 울부짖음이었다. 영영 어둠과 괴로움 속에 죽어갈 줄 알았던 노릇이 뜻밖의 해방이 되고 보니 이건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명동 거리의 청춘들은 다미아의 어두운 일요일을 들어가며 방황하다 죽을 줄 안 노릇이 이제 해방된 천지 명동 거리에서 다시 만나보니 거리는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미아의 노래 때문에 일정 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달랠 수 있었지.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다미아의 노래가 명동 거리 다방에서 울려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30년 후반기였다. 봄은 돌아와 꽃은 피어도 그대 가버린 쓸쓸한 방 안에. 어두운 일요일은 첫 줄부터 상처받은 이 땅의 젊은 정신, 보헤미안들을 사정없이 매혹시켰다. 1930년 전후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운동이 활발히 움직이고 인민전선이 세력을 펼치고 있었으나 한편으론 제2차 대전의 불안이 유럽을 뒤덮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다미아는 노래 불렀다. 서민의 거리, 이들의 애수를 담은 슬픔의 노래, 사랑의 노래, 그리고 절망을. 다미아가 나와 노래 부르는 영화 몽파르나스의 하룻밤이 제작된 것도 이때 일이다. 다미아의 노래는 샹송의 고전이요 과거의 노스텔지어였다. 그리고 지나간 날의 무한과 향수로서 다미아의 노래를 듣는 사람은 가슴이 쥐어 뜯기는 듯 했다. 가슴을 문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애원도 하고 절규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에게 귀를 기울였을 때 그곳에는 전후의 암담한 사람들 가슴에 통하는 그 무엇이 있었고 서로 가슴을 헤치고 위로해주는 혼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래서 30년 동안 어두운 일요일, 미친 여자의 노래 등을 비롯한 노래로 서민들의 마음의 벗이 되어온 다미아였다. 다미아. 그 무렵 젊은 나이에 우리들에겐 무서운 애인이기도 했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다미아의 노래는 명동거리에서 멀리하고 사랑을 해야겠다. 새로운 연애를 멋지게 한번 해야겠다고 고운 여인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오장환의 흥부는 병이 날 정도로 대단했다. 그런대로 하나의 분위기를 절로 만들기도 하였다. 일정 때는 색시를 데리고 명동거리를 다니며 애인이라고 자랑하던 그가 해방되고 나서는 연애보다 더 크고도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나서는 데는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다. 어쨌든 해방된 8월 16일 밤 그가 병원에서 쓴 시는 에덴 다방의 단골 손님인 예술인과 신문 기자들이 술에 취해 거나해지면 유행가처럼 곡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8월 15일 밤에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너희들은 다 같은 기쁨에 내가 온 줄 알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 천황의 방송도 기쁨에 넘치는 소문도 내게는 고지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든 탕아로 홀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하였다. 그러나 하루아침 자고 깨니 이것은 너무나 가슴을 터치는 사실이었다. 기쁘다는 말? 에이, 소용도 없는 말이다. 그저 울면서 두 주먹을 부르짖고 나는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그렇다. 병든 서울아. 지난날에 내가 이 잡놈 저 잡놈 모두 다 술 취한 놈들과 밤늦도록 어깨동무를 하다시피 아, 다정한 서울아. 나도 미천을 털고 보면 그런 놈 중에 하나다. 나라 없는 온통함의 에잇, 나라 없는 우리들 청춘의 반항은 이러한 것이었다. 반항이여, 반항이여. 이 얼마나 눈물나게 신명나는 일이냐. 병든 서울, 아름다운 서울, 미칠 것 같은 나의 서울아. 아, 그동안 슬픔에 울기만 하여 마냥 질척거리는 내 눈. 아, 그동안 독한 술과 끝없는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내 쓸개. 내 눈가를 뽑아버리라. 내 쓸개를 잡아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라. 아름다운 서울, 사무치는 그리고 자랑스런 나의 서울아. 일제의 침략과 탄압으로 서울은 병들었고 일정 아래서 병든 서울이었다. 해방된 다음 날 밤 그는 병든 서울을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인으로서 순수했던 오장환이 명동 거리에서 사라져 갔다.